은퇴란 단어는 때로 자유의 문턱처럼 들리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한 직장을 오랜 시간 다니며 충실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일이 없는 삶이 주는 허전함과 두려움은 예상보다 훨씬 크다. 새벽에 알람 없이 눈을 떠도 나갈 곳이 없고 수십 년 익숙했던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졌을 때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공허에 빠진다. 그래서 요즘의 은퇴자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조용히 살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는 제2의 전성기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퇴직 후 SNS를 시작해 역주행 스타로 거듭난 중장년층의 사례들은 단지 재미있는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퇴직 이후 삶이 얼마나 다양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단면이기도 하다. 더 이상 노후는 조용히 사라지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존재를 증명하는 시간이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 세 명의 인물이 있다. 한 사람은 30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일상 브이로그로 화제를 모은 SNS 크리에이터. 또 한 사람은 퇴직 후 외모 관리와 패션 콘텐츠로 중년 패션 인플루언서로 떠오른 여성. 그리고 마지막은 전직 교장 출신으로 교육 명강의를 영상으로 풀어낸 60대 남성이다. 세 사람 모두 특별한 재능이나 유명세 없이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박상호 씨의 이야기다. 그는 58세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정년 퇴직 후 일상의 공백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한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주말이나 평일에 구분조차 흐릿해지자 그는 우울감마저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가 찍어준 영상 한 편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브이로그로 담아 SNS에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던 것이다. 중년 남성의 담백한 일상,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마당에서 화초를 가꾸는 풍경, 시장을 돌며 생선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박 씨는 매일 하나씩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팔로워가 급격히 늘었다. 댓글에는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일상이 너무 그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는 어느새 마당 있는 중년의 하루라는 타이틀로 일상을 기록하며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 처음에는 용돈 정도였지만 지금은 중소기업 광고 제안까지 들어올 정도가 됐다. 그는 말한다. 은퇴하고 얻은 시간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평범했던 일상이 콘텐츠가 되고 그 일상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그는 다시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받는다. 두 번째 사례는 김선영 씨다. 56세까지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그녀는 퇴직과 동시에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한다. 젊은 시절엔 학생과 아이들을 챙기느라 외모에 신경 쓸 틈도 없었지만 퇴직 후 그녀는 자신을 가꾸는 일에 진심이 되었다. 처음엔 스스로를 위해 시작한 패션과 메이크업이었지만 문득 나처럼 중년 여성을 위한 정보가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김 씨는 SNS에 중년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간단한 코디나 화장법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50대 여성이지만 세련되게 입고 거리를 걷는 모습, 흰머리를 염색하지 않고도 멋지게 연출하는 비결, 중년 피부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팁은 점차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끌었다. 6개월 만에 그녀의 팔로워는 만 단위를 넘겼고 지금은 홈쇼핑에서 중년 여성을 위한 브랜드 협찬도 진행하고 있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 나이에 무슨 SNS냐고. 하지만 김 씨는 오히려 그 나이이기 때문에 더 공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녀의 팔로워 중 상당수가 4060대 여성들이다. 같은 시기를 통과하며 느끼는 감정과 변화들을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하고 그것이 곧 콘텐츠가 된다. 김 씨의 도전은 단순한 유행 따라잡기가 아니라 세월의 흔적을 긍정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년을 설계해 나가는 새로운 길이다. 세 번째 인물은 강정우 씨다. 그는 62세, 중학교 교장을 끝으로 교직 생활을 마쳤다. 퇴직 후에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조용히 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사라져간다는 아쉬움을 느꼈고 특히 후배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SNS를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조작조차 어려워서 딸에게 촬영과 편집을 부탁했고
초창기에는 구독자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교육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만의 시선으로 정리해주는 영상은 점차 입소문을 탔다. 특히 공부하는 아이보다 공부하도록 돕는 부모가 중요하다는 시리즈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상 댓글에는 아이 교육에 눈이 띄었다. 선생님의 강의가 그립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그는 정기적으로 실시간 방송까지 열게 됐다. 지금은 후배 교사들을 위한 멘토링 콘텐츠도 진행하고 있으며, 한 교육 기업과의 협업으로 중장년 대상 온라인 강좌를 기획 중이다. 강 씨는 말한다. 퇴직은 멈춤이 아니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그의 SNS는 단순한 자기 표현을 넘어 교육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계속 이어가는 통로가 되고 있다. 이처럼 퇴직 후 SNS라는 플랫폼은 단순한 취미나 시간 때우기를 넘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중장년층에게 SNS는 낯설고 어색한 도전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공감과 경험, 지혜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의 놀이터로 여겨졌던 공간이 이제는 50대, 60대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지 재미를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공허함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기 위한 간절한 몸짓이었다는 점이다. 세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말한다. 자신이 새로운 것을 시작한 건 용기 때문이 아니라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였다고. 그 말이야말로 지금 중년들이 역주행에 도전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 나이를 되돌릴 순 없지만 삶의 방향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때론 그 방향이 뜻밖의 성공과 성취로 이어지는 법이다.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건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살아갈 인생에 대한 상상력이다. SNS라는 무대에서 그 상상력을 펼쳐 보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된다. 요즘 중장년층이 SNS에서 보이고 있는 활약,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시대적 흐름이자 은퇴 이후 삶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죠. 누군가는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매달 들어오는 정기적인 월급도 없으니 당연히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이건 멈춤이 아니라 전환일 수 있어요. 이제는 조직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내 삶을 기획하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환을 두려워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사람의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들 처음부터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라 그저 작게 시작했어요. 일상을 찍고 평소 즐기던 걸 올리고 오랜 경험을 정리해봤을 뿐이죠. 그런데 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반응이 생기니까 점점 확신을 얻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갔던 거예요. 이제는 SNS라는 공간이 단순한 젊은 세대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치를 가진 중장년층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보다 공감과 진정성에 더 반응하거든요. 중장년층이 가진 진짜 경험과 삶의 무게, 그리고 지나온 이야기 속에는 콘텐츠의 깊이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젊은 인플루언서들이 못 다루는 영역이죠. 게다가 예전에는 콘텐츠 하나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고 장비도 필요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어요.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아진 덕분에 도전은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고요. 문제는 용기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극복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문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SNS냐고. 사람들 시선이 두렵다고. 이미 젊은 사람들이 다 장악한 곳이라고.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장년이 SNS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겁니다. 의외성이 있고 의외성은 곧 관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회예요. 실제로 지금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중장년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조차도 50대 이상 유저 증가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기업들 역시 이들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않아요.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도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소비 여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관심사도 다양한 세대니까요. 그런데 그 세대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목소리를 낸다면 그건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서 창작자로서의 자리까지 확보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눈치도 보일 수 있고 처음엔 반응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단순히 SNS를 한다는 게 아니라 퇴직 후에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쯤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글을 씁니다. 또 누군가는 텃밭을 가꾸고 음악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SNS는 그 모든 활동을 세상과 연결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혼자만 알고 있는 취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소통하면서 더 큰 의미로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성취나 수익이 생기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 SNS를 기반으로 협업 제안을 받거나 강연 요청을 받는 퇴직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재미의 영역이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이자 사회적 역할로도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우리는 흔히 노후를 준비할 때 돈과 건강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삶의 의미를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내가 하루를 쓸모 있게 보내고 있다는 확신. 그게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허해집니다. SNS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무언가를 남기고 기록하고 소통하는 행위 자체가 자기 존재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 되니까요. 세상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리고 그 반응을 통해 다시 삶의 활력을 얻게 되는 선순환이 가능해지는 거죠. 특히나 이제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시대잖아요. 은퇴하고도 2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질문이 됩니다. 단지 버티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중년이 SNS를 한다는 건 단순한 콘텐츠 소비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꾼으로 나서는 일입니다. 내 삶의 흔적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내 일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되죠. 은퇴란 결국 또 하나의 시작이고 그 시작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저 과거의 타이틀을 안고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찾아가는 길. 그 길 위에 SNS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 뭘 하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내가 진심을 담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어느새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두 번째 막. 그 무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쉼표 뒤에는 어떤 이야기도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